네, 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강의하는 김상진입니다. 잘들 계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이제 이론 과정을 이제 수업을 다 마치셨죠? 네, 기본 과정, 심화 과정까지 해서 이론 과정이 있었고요. 이제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자, 문제는, 요 객관식 문제집이죠. 합격 예상 문제. 요 분홍색, 요 문제집 예쁘게 잘 나왔죠?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셨던 그 이론들을 실제 시험 문제 푸시는 연습을 통해서 점수 받는 그 훈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개사법은 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기본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될 때 문제의 함정들 많이 파거든요. 요 과목 자체가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함정을 좀 스스로 파악도 하시고 또 수업 시간에 그 패턴들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요, 요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알고 계신 내용들을 한 번 더 다지시고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점수 받는 그 연습을 튼튼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도가 우리가 이제 이론 과정에서 봤던 그 진도, 우리의 머릿속에 체계를 딱 잡고 계셨잖아요. 그 진도 표대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이제 문제집 순서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쭉 풀 수도 있는데, 자, 우리 앞부분은 진도하고 우리가 체계 잡은 거하고 요 내용의 앞부분은 같으니까 일단 요 순서대로 쭉 이렇게 볼 거고요.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제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조금 힘들어 하실 거니까 웬만하면요. 이게 이 문제집 순서대로 웬만하면 그렇게 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강 정도 이제 문제풀이 시간이 저와 같이 풀 수 있는 시간이 한 20강 정도 될 겁니다. 20강 동안에 그렇게 꾸준히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20강, 20강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맨 앞부분으로 가봅니다. 맨 앞에 보시면 이제 총칙이 나옵니다. 그죠? 총칙. 자, 우리 총칙요. 자, 이쪽 잠깐 보실까요? 내용 다 아실 텐데. 자, 공인중개사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법이 있었고요. 중개실무 파트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 그거 맞습니다. 뭐 별다르게 이제 새 책이 나왔다 해서 별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공부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작년에 시험 문제가 확인 설명서 포함해서 30문제, 신고법에서 5문제, 중개실무 쪽에서 5문제 출제돼 있죠. 그죠? 자, 그럼 맨 앞에 이제 공인중개사법이죠. 그죠? 공인중개사법은 맨 앞에 총칙이 있었죠. 총칙에는 3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죠? 제1조 법 제정의 목적, 그다음에 제2조 용어의 정의, 그다음에 제3조가 무엇이었을까요? 중개 대상물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1조, 2조, 3조 요 내용이 총칙이었고, 여기에서 중개 대상 물건을 직업적으로 중개를 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되고, 사무소 개설해서 시군구청장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되시고, 개공이 되시면 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데, 중개업은 용어에 정해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의뢰받고 돈 받고 직업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중개사무소에서 등록을 시군구청장이 하면 되는데요. 이 등록은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등록을 해줄 거고, 등록의 요건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건이 공인, 중개사, 시험 보셔서 자격증 취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받지요. 실무교육이라는 전문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요. 등록을 하시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또 결격 사유는 없어야 될 겁니다. 자, 등록이 되면 중개업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하지요? 중개업의 의무사항 8가지 있었고, 기억하신 거. 그다음에 중개업의 권리는 이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보수는 정해진 한도가 있단 말이죠. 한도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을 거고, 개공끼리 협력도 하고, 보칙도 있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벌칙으로 처벌된다 해서요. 제대로 이렇게 적법하게 요건을 갖춰서 중개업을 적법한 의무를 잘 지켜가면서 중개업을 하지 않게 되면 다 처벌합니다. 그 내용이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집 맨 앞에 가시면 요 총칙부터 문제가 나옵니다. 1조 목적, 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중개대상물 3가지 나오고요. 또 이제 시험 제도 관련해서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요 정책심의위원회도 예, 제2조의 2로 나오거든요. 조문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요걸 보고 이제 정책심의위원회도 같이 해서 이렇게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맨 앞에 20페이지 갑니다. 20페이지. 자, 20페이지 가시면 총칙 나오죠. 자, 총칙에서 예. 객주 구간 유래를 많이 그렇죠.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 많이 빠졌네요. 작년 거보다 문제집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도 꽤나 있었는데 지금 다 빠져 있어요. 그죠? 시험에 안 나오는 건 다 빼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맨 앞에 보시면 20페이지입니다. 목적, 대표 유형 나오죠. 제1조 법 제정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보셔야 될 거고요. 시험 문제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겠고, 또 지문으로 섞어서 나올 수 있겠고, 요 공인중개사법의 목적하고 부동산거래 신고법의 목적하고 두 개를 섞어서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박스에다가 목적을 다 때려놓고 이 법의 목적과 저 법의 목적을 옳게 연결한 것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목적이 물어볼 수가 있는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 반복해서 기본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 목적은 뭐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거죠. 이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다. 이렇게 딱 정해서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중개 대상 물건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우리 부동산 전문가만이 할 수 있다. 전문가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 전문성을 제거하죠. 전문성을 제거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을 하여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정해서 공인중개사 업무다. 일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라. 전문성을 제거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죠. 의뢰인 보호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정전, 업건류, 입건류, 정전, 업건류. 정전은 남쪽은 입건류, 업건류. 정전, 있지 없지, 없지. 남쪽은 정전이 없지. 북쪽은 정전이 많지. 자, 정전, 없지. 자, 신고법 요거 기억나십니까? 자, 공인중개사법의 목적도 있지만 부동산거래 신고의 목적도 있죠. 자, 신고법의 목적 제1조 부동산거래 신고 대응하는 법률 제1조 목적 뭐였습니다? 하면 신고 및 토지거래 허가, 부동산거래 신고, 토지거래 허가, 외국인 특례 세 가지 내용이 있었잖아요.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요거는 신고해야 된다.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정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해서 요렇게 정해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요렇게 정해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앞부분과 뒷부분은 똑같은데 어디에 차이 납니까? 중간 부분이죠. 요 신고법은 정해서 건전 투명 거래질 확립이죠. 건투하자, 건전 투명. 건투하자 그래라 이것이고 이것은 정전 업건류 정전업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고법의 목적하고 공인중개사의 목적 요 두 가지를 구별을 쫙 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박스에 있어요. 목적으로 모두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에 전문성 제고한다. 전문성 제고해야 되겠죠. 정전 전문성 제고. 기억은 니은에 중개업의 건전유선 업건유 중개가 아니라 중개업이라는 것도 확인하시고 중개업을 건전 니은도 자 디귿에 국민경제 바지 디귿도 리얼의 중개업의 적절한 규율 중개업의 적절한 규율이란 말이 없단 말이죠. 리얼은 X 다음에 미음에 공정한 거래질 확립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거래질서 말은 여기에 나옵니다. 신고법에 나오는 거예요. 신고. 그래서 거래질 확립 X 여기에서는 거래질서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X. 자, 그럼 정답 몇 번 되죠? 1번. 1번에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자, 목적 기본적으로 반복해 보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1번 문제가 나오는데 1번 문제 안 보셔야 됩니다. 1번 문제는 진짜로 외롭고 심심하시거나 아니면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을 때 그때 보시는 거 1번 보지 마시고 2번도 안 봐도 됩니다. 2번도 나중에 심심할 때 보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믿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22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제2조 용어의 정의 나오죠. 용어의 정의는 시험 문제 몇 프로 나옵니다. 100% 반드시 나온다 그랬어요. 용어의 정의 꼭 반드시 보시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뭐냐? 자격을 취득한 자다. 중개는 뭐냐? 중개업은 뭐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뭐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 소공은 뭐냐? 중개보조는 뭐냐? 이렇게 해서 용어 정의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중개라고 하는 것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에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그렇죠? 거래가 되도록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중개다 그랬고 중개를 업을 합니다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래 행위 알선을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일정한 보수 받고 중개를 업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중개업이 되고 부동산 거래 행위 알선하는 그런 중개를 의뢰받고 돈 받고 지급적으로 해버리면 중개업인데 부동산 거래 행위 알선을 의뢰받고 돈 받고 지급적으로 하려면 오로지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용어 정의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등록한 자, 개공이라 그러고 그죠?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시험 봐서 여기 자격,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죠? 요 자격증 가지고 소속이 됩니다. 개공에 소속이 되어서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수행하죠. 직접 계약서를 쓰죠. 계약 쓸 수 있죠. 확인 설명서도 쓸 수 있겠고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소공이 대행할 수가 없다 하는 거. 그렇죠. 경매 대리도 개공이 직접 하는 것이지 소공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 자, 어쨌든 소공은 중개 업무 수행이 되죠. 그 다음에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도 합니다. 그죠? 우리 보조는 뭐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제 개공에 소속이 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용어 정의입니다. 그죠? 용어 정의 시험에 꼭 나오는 거니까 기본적인 내용들 반드시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무사시하게 나오는 거예요. 요 중개를 무등록을 했을 때, 중개업을 무등록을 했을 때, 요 시험 꼭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중개업은 개공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등록하신 개공만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무등록으로 중개를 업으로 하게 되면 된다는데 안 돼요. 무등록 중개업은 3년 3천원 처벌되죠. 그죠? 자, 그런데 무등록으로 중개를 한번 해봤다. 우연한 기회에 꼴랑 한번 해봤다. 다른 사람이 의뢰를 받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직업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했을 때 직업적인데 직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수를 받지 않았다든가 우연한 기회에 꼴랑 한 번 했어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무등록이 다더라도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이때는 처벌이 된다 안 된다. 보수받지 않거나 우연히 한 번 한 것은 처벌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보수를 받지 않았거나 우연히 했다 하게 되면 중개한 것은 맞지만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은 처벌이 되는데 무등록 중개까지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시험 꼭 나올 거고. 자, 그럼 대표 유형 가봅니다. 자, 대표형 보시면 옳은 것을 찾으세요. 자, 28회 기출입니다. 그죠? 1번.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이 법입니다. 이 법.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딴 자격증이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인 것이지 미국에서 딴 자격증은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의 성격도 국내법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국내에서 중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X가 되는데 1번 지문이 시험에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법에 따라서 딴 자격증 갖고 한국에서 할 수 있느냐? 한국에서 할 수가 없다는 걸. 그래서 1번에 포함된다. X. 자, 2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일정한 보수 업무나 관계없이 보수 유무 관계없이 중개를 업을 한다. 틀렸죠.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2번 X. 자, 3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아니다. 소공 맞는데요. 소공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도 소공에 포함된다 하는 거. 용어 정의. 그죠? 자격증 갖고 있는 상무이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전무이사도 소공에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니까 중개업무 수행이 되는 거고 계약서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중개업무 보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공이 아니다 하면 3번 X. 4번 중개보조는 계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틀렸어요. 보조는 자격증이 없어야 되거든요. 4번 X. 자, 5번 계공의 행위가 손해배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서 사회통념상 중개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 따라서 판단된다. 뭔 얘기래요? 요거는 30조, 요거 기억나시면 좋은데 기억이 아마 안 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라는 말이 나오고죠. 그 다음에 법제 30조. 법제 30조. 우리 중개업의 의무에서 기본 윤리상의 의무, 중개, 계약상의 의무, 물건의 설명 의무, 설명서 작성 의무,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예치 권고할 수 있고, 금지행위, 손배 책임. 7대 금지행위. 8번째가 손해배상 책임 나오죠. 그죠? 손해배상 책임이 몇 조입니까? 30조. 자, 30조에서 좀 한번 들어보십니다. 30조에서 우리 계공이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서 거래 당사자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합니다.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 하나가 자기의 사무소를 타인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정합니다. 사무소 빌려줬더니 사고 났어요. 자, 그래서 손해가 납니다. 그러면 계공은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 보증을 설정했으니까 결국 보증기관에서는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협회, 보증기관에서는 우리 계공이가 뭐 하다가 사고 났을 때, 중개행위 하다가 사고 났을 때 계공이도 같이 계공하고 보증기관이 같이 의뢰인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중개 사고 났을 때 중개업의 보증기관도 의뢰인에게 같이 책임져요. 왜냐하면 직업에 대해 손해배상에 대해서 보증을 썼으니까요. 자, 포인트는 중개행위 하다가 사고 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때 중개행위냐 아니냐 판단은 누가 한대요? 판사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의도로 사고 치는지 관계없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중개행위 하다가 사고 났다. 중개사고다라고 인정되면 그때는 중개업의 보증기관도 같이 의뢰인에게 책임져라.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때 판사가 요거는 중개사고다. 그러니까 보증기관도 같이 책임지세요 하는데 그 중개행위 범위를 요거요 알선. 거래행위 알선이라는 요 알선 오케이 알선 요것뿐만 아니라 이 알선하고 관련되는 행위, 알선하고 관련되는 행위도 다 뭘로 봅니다? 중개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거래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중도금, 잔금 지급에도 관여한 계공이 잔금 중에 일부를 뭐 한다? 횡령을 해버려요. 횡령 자체는 중개가 아니지만, 알선이 아니지만 중개 알선과 관계되는 돈, 이 잔금을 횡령했으니까 이것도 뭘로 본다? 중개행위 하다가 사고 난 것으로 봐요. 그래서 누구도 같이 책임진다. 보증기관도 같이 책임진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면 좋겠고 기억이 안 나더라도 아 그렇구나 여기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중개 용어 정의 중개하고 그죠? 요 30조 사고 났을 때 손해배상상의 중개사고하고 요 두 개를 따로따로 물어보는 것이 원래 맞는 것인데 요즘 자꾸 묶어서 같이 물어봐요. 자, 최종 결론. 용어의 정의로서의 중개는 아주 좁은 의미의 중개 대상물 거래행위 알선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고 났을 때 보증기관도 같이 책임집니다 하는 중개행위의 개념은 알선뿐만 아니라 관련된 행위까지 다 중개행위 하다가 난 중개사고로 본다는 거. 그래야지 누구가 보호됩니까? 의뢰인이 보호된다는 거. 와우. 자, 그러면 5번 질문 맞는 말이죠. 그죠? 무엇이 30조 관련되는 중개행위냐. 요 내용을 용어 정의 물을 때 같이 물어본 거예요. 5번 지문은 2조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30조와 관계된다는 거. 자, 그래서 내용상으로 5번 지문 다시 보시면 개업 공인 중에서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 저것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동글뱅이 것이 보이듭니다.
객관적으로 보아서 사회 통념상 판단한다는 거. 결국은 주관적 사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사가 판단한다는 거.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나이스 되셨고. 자, 밑에 3번 문제는 안 보셔도 됩니다. 3번 보지 마시고 오로지 4번 갑니다. 4, 5, 6번은 다 풀어야 됩니다. 자, 4번에 옳은 것을 찾으라. 1번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한다. 자, 법정지상권도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거든요. 그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뿐만 아니라 저당과 같은 담보물권도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행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법정지상권도 양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상권, 물권이고 물권은 양도성이 있기 때문에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합니다. 이것도 뭐가 된다? 중개 대상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중개에 해당한다. 1번 정답. 자, 2번 질문. 반복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꼴랑 한번, 우연히 꼴랑 한번 했다. 이것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중개를 오브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연히 한번 했다 하는 것은 중개를 했지만 중개를 뭘로 한 것은 아니다.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무등록으로 중개한 것은 처벌되지 않죠. 중개업을 해야 처벌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중개업이 아니라 보수받지 않았다. 우연히 한번 했다. 중개를 지급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 자, 2번 질문요. 우연히 꼴랑 한번 했는데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보지 마. 그렇게. 그래서 2번 X. 자, 3번.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말한다. X. 공인중개사는 장롱면허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뒤에 영위한다. X. 자격을 취득한 장롱면허. 자, 4번. 소속 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경우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아니죠. 법인 사업자에 소속될 수도 있고요. 개인 사업자에 소속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인 사업자, 법인 경우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말이 틀렸죠. 4번 X. 자, 말이 틀렸다는 거죠. 5번. 중개보증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좋아요. 개공에 소속되었다. 좋습니다. 중개 대상자는 현장 안내 좋고요.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지 않죠. 중개보조는 중개무수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운전하고 커피 타고 현장 안내하고 녹차 타고 하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는 거. 그래서 중개 대상물 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말도 안 되죠. 5번 X. 정답 몇 번이다? 1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5번 문제. 5번에 용어 정의는 옳은 걸 찾으라. 1번. 사무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여기까지가 무등록이죠. 무등록. 자, 무등록인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자, 무등록인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일정한 복비를 받고 중개 알선을 업으로 했다. 그러면 중개업을 한 거예요. 중개업을 했는데 이것을 무등록을 했다고요. 무등록을 했다. 그러면 깜빡하죠. 자, 그럴 때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X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무등록으로 의뢰받고 돈 받고 지급적으로 했으면 중개업 한 거 맞고, 그리고 무등록 플러스 중개업이니까 뭐다? 이거 처벌되는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은 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이 아닐 때는 처벌되지 않겠지만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했다. 그때는 처벌이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1번 X. 자, 2번 개업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틀립니다. 등록을 한 자. 등록한 자를 말하죠. 등록을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신규 등록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미 자격증 없이 등록한 것으로 봐주는 자가 있죠. 누굽니다? 부칙계고 복덕방 중개인이 있단 말이에요. 복덕방 중개인은 옛날에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하시는 분이고 그 기득권을 인정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개공은 맞지만 자격증은 없어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맞지만 공인중개사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하면 틀려요. 그러면 부칙 개공은 개공이 아니다 이 말이 되어버리니까 2번 X 하시고, 자, 3번 일정한 보수받고 부동산 중개인과 컨설팅 행위의 부수에서 업으로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된다. 자, 일정한 보수받고 의뢰인에게 보수받는 거니까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 그 말 안에 당연히 의뢰받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받았다 이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더라도 내용은 똑같아요.
의뢰인들한테 보수를 받기 때문에 보수받았다 그 말은 당연히 의뢰도 받았으니까 중개하고 보수도 받았겠죠. 그래서 보수받았다 그 말 안에 의뢰받았다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받고 돈 받고 중개를 업으로 직업적으로 하게 되면 중개업에 해당이 되겠죠. 컨설팅에 부수하든 변호사 업무에 부수하든 컨설팅 업무에 부수하든 그냥 하든 어쨌거나 의뢰받고 돈 받고 직업적으로 하면 뭐가 된다? 중개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요 3번이 정답되냐. 보수받고 중개를 그죠? 컨설팅에 부수해서 하든 어쨌든 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수받고 중개를 업을 했으니까 중개업을 한 거 맞아요. 요 컨설팅 업자가 만약에 중개업 등록은 안 된 상태에서 요구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은요.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 소속이 되어서 일반 서무 및 중개업무를 수행한다. 틀렸죠? 보조는 중개업무 수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서무 및 일반 서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 보조하는 자, 중개업무 수행한다. 틀립니다. 5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뒤에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맞고요. 중개업무 하는 건 맞고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무와 관련된 중개업무를 보조합니다. 중개업무 보조. 그래서 단순 업무 보조 5번 X가 됩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밑에 6번 문제. 자, 6번 보시면 틀린 걸 찾으라. 1번 보시면 거래 당사 사이에 교환 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한다. 맞겠죠? 중개 대상물 거래 행위인 교환 계약을 중개 알선한 거니까 중개한 거 맞습니다. 1번 O. 자, 2번 소공이란 개공에 소속되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한다. 중개 업무도 수행할 수 있고 중개 업무를 보조도 할 수 있죠. 어쨌든 중개 업무 수행하는 자는 누구냐? 소공이다. 개공에 소속되어서 그것을 했다면 소공에 들어가는 거 맞죠? 2번 O. 자, 3번 보조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한다. X. 중개업무, 단순 업무를 보조만 합니다. 중개업을 한다. 틀렸죠. 3번 X. 자, 4번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가로 열고 의뢰받고 돈 받고 가로 열고 금전 소비자 알선에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알선을 알선 가로 닫으면 금전 소비자 부수에서 저당권 설정했다. 그것은 뭐 했다? 알선했으니까 그것이 중개한 거 맞아요. 그렇죠. 중개를 앞에서 의뢰받고 보수받고 그 중개를 뒤에서 뭘로 했다? 업으로 했으니까 중개비당이 되는 것이고 4번 맞겠고요. 이 4번 지문은 시험에 진짜로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4번. 자, 5번 공인중개사란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 되겠어요. 장롱면허 맞습니다. 틀린 거 3번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7번 문제가 있습니다. 위에 7번. 자, 7번 보시면 틀린 걸 찾으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되실 겁니다. 틀린 걸 찾아 1번. 법인인 개공의 소공은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맞지요? 소공이니까 보조할 수 있죠. 중개 업무를 1번 호. 2번. 거래 당사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 팔았다가 다시 살 수 있는 거. 그 환매 계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지요. 매매 계약과 동시에 내가 지금 팔지만 5년 내에 돈 주면 나한테 다시 줘야 된다. 이걸 동시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하고 환매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것도 중개 대상이 되는 겁니다. 2번 O. 자, 3번. 부동산 중개는 부동산 매매 계약 임대차 등의 계약을 중개하는 상사 중개 아니라 뭐다? 민사 중개. 부동산 중개는 일반 민간인들을 대상하면 됩니다. 민사 중개죠. 상사 중개는 뭐예요? 상사 중개는 상인을 대상하는 것이고 민사 중개는 민간인을 대상하는 것인데, 그렇죠? 민간을 대상하면 되죠. 그래서 민사 중개. 맨 끝에 가서 상사 중개다 해서 3번이 틀렸고, 자, 4번 자격을 취득한 후에 등록하지 않았다. 등록하지 않으면 무등록이죠, 뭐.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맞습니다. 4번 맞고 5번 중개보조원이 개공을 대신해서 특정 중개업무를 수행하면 안 되는데 특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장님을 대신해서 계약을 썼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랬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보조원을 사장님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끝에 안 된다 동그라미빵 안 된다 했으니까 맞다 하셔야 돼요. 자, 보조원이 계약을 쓰면은 안 되는데
만약에 썼다고 하더라도 사장님 이름에 자기를 사장님 이름으로 기재해서는 당연히 아니 되는 거지요. 5번은 맞는 말이에요. 5번은 별 의미 없는 말입니다. 5번은 고민하지 마시고 3번이 틀렸어요. 부동산 중개는 민사 중개라는 거. 자, 3번 X 하시고 밑에 8번 한번 보십니다. 8번 다 옳은 말이에요. 다 옳은 거니까 8번은 반복이니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까지 보죠. 쉬었다 합시다. 자, 9번 문제 가봅니다. 9번에 오른쪽 9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공인중개사법 2조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 자, 2조 1호에 중개라고 하는 것은 제3조 규정에 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시라는 것인데 그 밖의 권리는 뭐가 있느냐? 그 밖의 권리.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시라는 것인데 이거죠. 자, 그 밖의 권리, 부동산과 관련되는 권리겠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 같은 용의 물권뿐만 아니라 시험에 주로 나온 것이 저당권이죠. 저당과 같은 그러한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O 맞겠고. 자, 2번.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의 수반에서 같이 따라가죠. 공사대금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이 이전될 때 유치권도 따라가는 거죠. 채권이 가면 붙은 담보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함께 이전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중개사항이 된다. 2번 O. 자, 3번. 그 2번 지문 있잖아요. 유치권. 자, 유치권의 성립은 중개사항이 안 됩니다. 그죠? 이거 우리 쪽에 했던 거. 유치권의 성립은 법률의 규정이니까 중개사항이 안 되는데 유치권이 피담보 채권하고 같이 따라서 이전될 땐 중개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립이냐 이전이냐 그거 구별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맞는 말이 됩니다. 이전은 가능하고 이전은 중개사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번 맞겠고요.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라는 거예요. 중개행위는 거래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알선행위 자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아니라 중개행위 활동 자체, 대장 띄고 등기부 띄고 물건을 확인하고 하는 알선하는 행위 자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3번 맞겠고요. 자, 4번 짜자잔 4번 중개에 해당된 여부 요거 30조 관련해서 중개행위 하다가 사고 나면 중개업의 보전기한도 같이 책임지는데 이 중개행위 여부는 알선뿐만 아니라 관련된 행위도 다 중개행위를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개인이 아니야 판단은 누가 합니다. 판사가요.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4번에서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했으니까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 지문도 중요했죠. 그죠? 중개행위 보통은 팔아주세요 의뢰를 받고 사주세요 의뢰를 받죠.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요. 양쪽 다 의뢰 받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쌍방중개. 양쪽 다 의뢰 받아서 하는 거 쌍방중개. 자, 그 다음에 한쪽만 의뢰 받아도 되겠죠. 그죠? 요렇게 의뢰 받았습니다. 팔아주세요. 또 한쪽 의뢰 받은 사주세요 의뢰 받은 요 경우하고 공동중개에서 같이 중개되죠. 한쪽만 의뢰받아서 하는 중개를 뭐라고 한다? 일방중개라고 하고 요 일방중개도 중개항 맞죠? 중개에 해당이 된다는 거. 중개에 해당이 된다. 그 말은 요것도 중개행위 하다가 사고 나면 중개업의 보전기한도 같이 책임진다. 그 말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 됩니다. 일방 당사자 의뢰에서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매도 이름을 받고 또 매수 의뢰 받은 다른 자하고 공동 중개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 됩니다. 자, 조금 쉽시다. 조금 쉬었다가 10번부터 뒤에 몇 문제 더 봐야 되니까요.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